장점은 당연히 워라밸, 그다음에 군인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 연령 보장이 되는 것, 정년 보장이 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하여튼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비전력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임무 수행 중이고, 7급 조직 편성관입니다. 2년 정도 됐고, 7월에 임용해서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대위 때 전방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진급을 계속해서 군생활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하게 됐고, 이유는 가족이 그때 전방에 있을 때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소령 진급을 해야 되면 전방 GP로 갔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주말 부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가족을 위해서 전역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은 뭐 그 군인이랑 군무원의 장단점을 생각하고 사실 시작한 건 아니라서 군 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지만 못하는 상황이라서 친한 동기가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한테 물어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예 모르던 상태에서 아는 지인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하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당연히 워라밸, 그다음에 군인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 연령 보장이 되는 것, 정년 보장이 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하여튼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예, 뭐 현역 때보다 조금 페이가 적다는 거. 근데 그거는 후봉이 점점 쌓이고 나중에 또 그 승진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승진도 두 가지 종류인데, 일반 승진을 하게 되면 수행군 부대 외로 전국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속 승진을 하게 되면 이제 수행군 부대 내에서 보직을 받을 수 있는데, 근속 승진은 임용 기준으로 해서 11년 차에서 11년 차에 되는 거기 때문에 7급에서 6급까지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해당 처음에 임용했을 지역에서 계속 있고 싶다, 정착하고 싶다고 하면 근속 승진을 보통적으로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 승진을 빨리 해서 뭐 성적순으로 지역이 정해지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일반 승진하면 전국구로 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차가 되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최대 1년까지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최소 3년, 한 개 보직에서 3년이 지나면 이제 희망해서 이동을 할 수는 있는데, 요즘 추세로는 좀 수시 정보로는 좀 어렵고, 해당 보직에서 정기 정보, 즉 5년 정도 이제 해야 정기 정보를 할 수 있는데, 그걸로 통상 많이 가게 됩니다. 수시랑 정기 정보 기본적인 거는 수행군 부대 내에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행군 외부로 나가는 거는 그럼 일반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고충 정보라고 있는데, 뭐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이런 고충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부부 군무원, 뭐 군인 군무원, 군무원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뭐였지, 다자녀, 자녀가 3인 이상 있거나, 뭐 그런 정보로 이제 본인이 희망해서 수행군 부대 외에 희망하는 지역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년이 지나면 수시 정보를 희망하면 시행군대에서 갈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5년 초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기 정보 대상이 돼서 시행군대에서 뺑뺑이 덮는다 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1대1 교류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년에서 3년 전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그 동창부 홈페이지였나? 거기서 이제 게시판을 활용해서 먼저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신청한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 빠지면 어, 서로 1대1 교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적 순위고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뭐 결론은 성적 순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해당 지역에 큰 틀로 보면 2순위로 합격을 했지만, 저 포함해서 이제 2명이 합격을 했었고, 거기서 제가 2순위로 밀려서 제가 최초에 원했던 지역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뭐 고충,
뭐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배우자가 군인 혹은 공무원이거나 해서 모범이거나 하여튼 그런 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가는 그 임용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만 참으면 되니까 속상해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조금만 한 3년에서 길게 5년만 참으면 갈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가장 1순위의 지역은 못 갔지만 와보니 2순위 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나았다. 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행정으로 빠지면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직 편성관, 두 번째는 감사관, 그 지역대 정작과장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직 편성관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개인데 뭐 군단이나 사단, 그 다음에 뭐 여단, 대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쁜 자리는 사단인 것 같고 그리고 사단 조직 편성관은 이제 일반 승진 빨리 승진해서 6급으로 가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 앉고 남들보다 빨리 승진한 만큼 현역 못지않게 바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단, 대대 조직 편성관인데 물론 부대마다 뭐 케바케지만 저희 부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단 조직 편성관이 좀 수월한 것 같고 대대는 어떻게 보면 그 훈련이랑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뭐 이렇게 만져야 되고 동훈련, 뭐 작계 훈련 뭐 이런 것들 다 통제해야 되고 계획 수립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대보다는 여단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고 그리고 지역대 정답과장? 지역대 정답과장 같은 경우에는 조직 편성관보다 더 괜찮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군부대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청이나 군청 뭐 이런 외부 그냥 공무원 출퇴근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서 신청 부담도 없고 지역대 정답과장이 어떻게 보면 바로 위에 지역대장이 있는데 지역대장과의 뭐 큰 트러블만 없으면 뭐 크게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을 것 같고 업무도 그렇게 안 바쁘다고 들어서 일단은 행정으로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역대장을 적극 추천드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한량일 수도 있다. 워라밸 충분히 더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단 조직편성관, 대대 조직편성관, 그 다음에 감사관도 좋습니다. 네, 감사관도 부대마다 다르긴 한데 감사관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부대마다 지금 달라서 예, 이제 6급 발의에 있는 6급 자리로 된 감사관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대는 이제 7급인 감사관도 있는데 부대 수가 많으면 많은 부대일수록 여건이 많으면 부대 수가 많은데 그 대신 부대 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는 많다.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되는 부대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많겠죠. 그리고 대신에 여건은 조금 불비하더라도 시골 쪽은 예비군 지간 그 예비군 부대가 적기 때문에 감사할 부대도 적고 그래서 일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 처음에 1년차 때는 사실 생소한 것도 많고 규정도 알아야 되고 뭐 사실 자료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1년차 때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규정도 많이 보고 제가 처음 없던 양식도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면서 해서 조금 바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역보다는 훨씬 수월했고 지금은 이제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제 업무만 하면 네, 그렇다고 마냥 놀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뭐 동원과장이나 장교 좀 뭐 바빠서 못하는 업무가 있으면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예비군 훈련단장이 보통 공채로해서 9급 친구가 오는데 그 인원들은 뭐 군생활 병사생활밖에 거의 안 한 인원이다 보니까 그 인원들도 좀 케어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조직편성관인데 제가 훈련에 관한 거는 사실 여단 조직편성관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단장이 그래서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같은 부서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 예비군 훈련 담당이 하는 것도 제가 조금 도와주고 뭐 과에서 크게 돌아가는 것들 뭐 과장 동상교보다는 제가 조금 더 좀 중심을 잡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부대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알고 부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잡아서 컨트롤 해주고 있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 결론은 제 업무만 하면 선택이긴 한데 아니면 충분하다. 근데 이제 가원들이랑 부서원들이랑 조금 더 잘 지내려고 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 것 조금 도와주고 그래도 반나절이면 끝난다. 나머지 시간은 체력 단련 열심히 하고 뭐 볼도 차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체이기 때문에 이제 현역 간부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책이 바뀌어서 이제 군무원을 신분으로 되는데 군무원으로 되면 저도 처음에 약간 그런 건 있었습니다. 이제 난 현역이 아니다.
나 별로 뭐 건들 사람도 사실 없다. 그리고 사실 건드는 사람도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그 마인드 가지고 한없이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해역들이랑 같이 생활해야 되고 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하려고 좀 선택이긴 한데 했으면 좋겠고 자기 업무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규정이랑 법령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역이랑 융화되는 게 사실 중요하지만 사실 비율로 따지면 한 4대 6? 내 업무에 대한 거 6, 그다음에 현역들 좀 도와주고 융화되는 거에 한 4 정도의 노력을 저는 쏟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제 업무가 그렇게 막 어렵고 많은 업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용하시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업무 파악부터 일단은 빨리 하고 대신에 규정이나 방침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좀 여유가 된다면 현역들 것도 조금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지금 근데 1년 차의 법령이라 그런 거 보면서 양식이라 만들면서 인수인계서라고 만들긴 했는데 이걸 인수인계서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단기간이 연 단위로 업무가 있으면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업무들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도 적어놓고 하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행정이 조금 더 유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물론 교관들도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거를 누가 잘 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승진 불원서를 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행정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1분의 1로 평정을 못 받진 않으니까 그리고 표창 같은 것도 많이 챙길 수 있고 근무지도 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이렇게 많은 것보다는 그래도 적은 게 조금 더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훈련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훈련대만 해도 교관들이 여러 명 있고 거기서 표창 하나 챙기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물론 그 부모 많은 데서 평정을 살리면 진급하는데 훨씬 어떻게 보면 행정보다도 유리하겠지만 그걸 매년 본인이 챙긴다는 가정도 못하고 확신도 못하고 왜냐면 지휘관은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이 1분의 1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중상은 받을 수 있다. 어,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에 오직 임용하고 나서 최소 2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일반 승진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고 좀 케바케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제 주변 선배들은 한 임용 3년 차, 4년 차에 일반 승진을 해서 간 선배들도 있었고 뭐 다른 승진한 분들 보면 10년 차, 15년 차로 승진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승진은 최소 2년 근무하고 나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추천은 그래도 연차를 조금 더 쌓아서 승진 신청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승진을 10명을 한다고 치면 그 10명 중에서도 1등부터 10등까지 순번을 세우고 그 1등부터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승진에서 가장 중요한 점수가 경력 점수. 공무원 연차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렇게 채우고 승진을 한번 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도 사실 공석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력을 좀 쌓아서 최소 5년에서 10년을 쌓아서 승진 신청을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임용하시면 그 교육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주짜리 있고 2주짜리 있고 한데 2주짜리 교육은 무조건 가셔야 요즘에는 승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1주짜리 교육은 그냥 교육만 들으면 되는데 2주짜리 교육은 거기서 평가도 하고 순위도 매기고 그래서 1주짜리는 평가 없고 그냥 갔다 오면 이제 점수가 들어가는데 최대 10점에서 10점 중에 3점을 받을 수 있는데 2주짜리 교육은 10점에서 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은 1주짜리, 2주짜리 교육은 무조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모급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시작해서 6급에서 이제 5급 단 사람이 한 4년 전인가? 하여튼 처음 나왔다고 들었고, 지금도 나오곤 있는데, 사실, 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그래서 지금은 좀 미비한 수준인데, 그래도 뭐, 5, 6년 전에는 아예 승진을 못했으니까, 제도 개선이 된 거고,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점수는 평정 점수라서 해당 1차, 2차 평정권자랑 잘 지내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일반 승진 지휘 추천도 하게 됩니다. 그 지휘 추천도 잘 받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경력 점수 그래서 연차를 좀 쌓고 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평정도 잘 받고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평정 잘 받으면서 연차 잘 쌓는 거 그다음에 교육 그 파견 1주 혹은 2주짜리는 1주를 못 가더라도 2주짜리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요즘에는 저도 얼마 전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 해당 교관들이 2주짜리 교육을 안 받다 보면 요즘에는 승진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무조건 필수다 교육을 듣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표창 뭐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 개 정도? 뭐 좀 많으면 두 개 정도? 1년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따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렇게 욕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체력 검정은 당연히 합격 받아야 되는 거. 근데 공무원 체력 검정 많이 또뭐 3kg에서 1.5kg 낮아지기도 했고, 그건 충분히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합격은 무조건 해야 된다. 상급은 해야 된다.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특급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지휘관이 뭐 내가 이걸 잘해서 날 비포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뭐 저도 한 2년 전에 그 연원장님이 이제 평정을 주셔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사진도 찍어놨는데 제 자랑은 아닌데 현역처럼 열심히 아니 현역보다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셨는데 그냥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냥 지시한 거에 대해서 묵히지 말고 최대한 좀 빠르게 어, 이렇게 보고하고 누락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는 거 현역들 하는 거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고 근데 그걸 뭐 잘 보이려고 뭐 한 건 아니고 하여튼 지시가 지시한 거에 대해서는 공명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회원들도 육아 휴직도 많이 하고 육아 시간도 주변에 보니까 많이 쓰는데 공무원이 쓴다라고 했을 때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요즘에 없는 것 같고 저도 요즘에 뒤에 쓸 수 있으니까 15, 10원에 퇴근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일만 빵꾸 안 나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난조직 편성과는 참모부에 있는 같은 직급의 공무원이랑 묶이게 됩니다. 즉 어, 다른 참모부에 있는 7급 공무원이랑 같이 묶이게 되는데 지금은 공석이라서 같이 묶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1분의 1을 받고 있고 결론은 B, 예, 한 명이니까 이제 B 기본 점수만 받았고 해조직 편성과는 뭐 대대는 그 무조건 1분의 1입니다. 예,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7급짜리 공무원이 없어서 1분의 1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 같은 경우에는 사단 조직 편성관이랑 감사관이랑 이렇게 묶이는 것 같습니다. 뭐좀 부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부대는 그렇게 묶여서 뭐 그거는 심의에 따라서 뭐 갈리는 것 같고 보통 근데 사단 조직 편성관이 일도 많이 하고 고생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사단 조직 편성관이 보통은 받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본인 하기 나름이라서 하여튼 그렇게 묶인다. 그럼 정작과장도 1분의 1이겠네? 정작과장도 1분의 1인, 네, 1분의 1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성과장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작과장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왜냐면 그, 근무실적 종합평가라고 성과상여금이랑 비슷한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정작과장 같은 경우에는 대대평론가들이랑 묶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역이 10이라고 하면, 요즘은 2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임용했을 때는 4에서 5, 절반 정도? 근데 한 정도 하니까 2에서 내 업무만 하면 1 높인 거는 이제 그 부서원들 도와주는 거.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어, 일단 주말에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네, 전화가 오지 않고 주말 그 금요일 날 퇴근하고 나면 일요일 밤까지 자기 전까지는 부대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역 때는 주말에 또 전화가 한 번씩 오고 했는데 뭐 전화가 아예 안 오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좀 어떻게 보면 불안했습니다. 연락이 안 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 오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연락이 안 옵니다. 네. 당직은 여단 당직 부관 제 임무 수행하고 있고 한 달에 평일 한 번, 그다음에 주말 당직은 두 달에 한 번, 음. 많으면 평일에 한두 번, 두 번 정도. 근데 보통은 평일에 한 달에 한 번 쓰는 것 같고 주말 근무는 두 달에 한 번 쓰는 것 같고 사실 뭐 상황평가 회의 연화장님 아침에 보고 드리는 자료 만드는데 그 뭐 이것저것 이렇게 놀면서 해도 한 시간이면 다 만들어서 근무가 뭐 거의 몇 시간 되지 않습니까? 몇십 시간 되는데 그 중에 한 시간 투자해서 하고 나머지는 거의 상황 대기 하는 수준, 단기 사령 보조하는 수준이라서 어, 크게 부담이 없고 뭐 현역 때는 연하 단기 사령 쓰면 사실 지휘관한테 보고도 하고 상황 발생하면 당연히 책임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고 뭔가 긴장감 속에서 살았었는데 특히 전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역방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방도 아니고 사실 뭐 당직 부관이 크게 뭐 사고 치는 것만 아니면 근무지 이탈하는 것만 아니면 책임을 부관한테 묻지는 않기 때문에 어, 여유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군을 참여하는 거는 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휘관 판단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지휘관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뭐 지침에도 나와 있고 안전 통제도 몇 년 전에는 안전 통제 명목 하에 결론 안전 통제가 그 군장만 안 맺지 뒤에서 경각모 들고 따라가는 건데 그거 처음에 시도했다가 이제 또 언론에도 막 나오고 군무원들도 이게 맞냐 그냥 신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론은 군무원들 뭐 다른 부대는 또 모르겠는데 우리 부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행군시킨다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현역들도 이제 안전통제로 편성은 됩니다. 근데 그 안전통제는 말 그대로 차 타고 주요 삼거리나 교차로 이런 데 내려서 행군 병력들 기다렸다가 이제 통제해주고 다시 차 타서 다음 또 통제 장소로 이동해서 내려서 또 통제해주고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행군은 시키지 않습니다. 네, 물론 많아졌고 육아 시간도 쓰고 있는 마당에서 집에 오면 16시 반, 17시 그때부터 애기 자기 전까지 한 22시까지 같이 시간 보내고 평일에는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또 금요일 저녁에는 치맥도 해야 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일요일 밤까지 그냥 가족이랑 계속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음, 잘한 선택이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청와대 식구들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한 선택이다. 얼굴이 폈다. 어, 너무 뭐 얼굴이 현역 때는 맨날 까무잡잡했는데 훈련 받는다고 장모님도 싫어했습니다. 얼굴 까맣다고. 얼굴 너무 좋다. 어른들도 좋아하십니다. 네,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단 장교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잘 모릅니다. 검토해달라고 해도 그냥 오타 정도 잡는 수준? 그리고 모르면 약간 물어보고 현역들이 약간 배우는 수준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음, 뭐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업무적으로 음, 이거는 뭐 규정에 맞게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현역 장교들이 얘기를 하진 않아서 음, 크게 스트레스는 없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대에 더 오래 있었고 규정도 그 사람들보다는 더 잘 알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것도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동대장들이랑 좀 유하게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해서 음,
뭐 일단 뭐 모르거나 애매한 거 있으면 물론 내 편성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여단 편성한 저한테도 다이렉트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냥 예비군 지휘관들이 편해서 대대 물론 거쳐서 해야 되지만 뭐 조금 더 정확한 걸 요구하면 하는 업무가 있으면 그냥 예비군 지휘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대가 여단보다는 아까 바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대 그 업무 경감 차원에서 대대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가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예비군 지휘관이랑 다이렉트로 통화해서 처리하고 있고 뭐 부대마다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이 좀 성향이 센 데가 있고 좀 안 센 데가 있고 한데 저희 부대는 너무 예비군 지휘관들이 착한 것 같고 다들 잘 들어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조언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이 여단 조직편성한테 좀 필요한 부분들은 뭐 표창, 연말에 이제 근무실적 종합평가라고 그거는 예비군 지휘관들이 성과상여금이랑 뭐 나중에 전복할 때 점수랑 그런 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표창이 하나도 없으면 여단 편성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해서 여단 표창 좀 챙겨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그런 거를 좀 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 열심히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없어서 표창 좀 챙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휘관한테 말씀드려서 정상적으로 표창도 좀 챙겨주는 경우가 있고 그 예비군 우수부대 평가를 3분기에서 좀 늦으면 4분기에 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단 참모부들 제가 데리고 기능별로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제 저희가 뭐 예비군 중대 중에 3개 부대 정도 우수부대 선정해서 최우수 하나, 그다음에 우수 2개 이렇게 선발해서 표창도 주고 뭐 수치도 주고 또 예비군 지휘관들은 명예 약간 이런 게 또 있어서 자존심이 또 좀 셉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선발하는 데 있어서 욕심도 좀 없다고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있어서 평가를 우수부대 평가를 계획하고 참모부를 데리고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뭐 눈치도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파벌은 뭐 전혀 없고 저희 부대는 없는데 인접 부대는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보 관련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사단 동원처랑 그 이제 연관이 있는 거지. 사실 뭐 여단 대대급은 전보에 대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동원 출신이기 때문에 어, 업무 난이도가 아까 말씀드린 현역 대비 한 2에서 1, 뭐, 이 정도. 현역이 10이라면 2에서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역 때는 장교가 조금 더 행정적으로 많이 하고 부사관은 이제 필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장교 생활한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임용하면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사관이 아예 행정 업무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교 생활 했다고 잘하고 부사관 생활 했다고 못하고 전혀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다 동등하게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역하기 전에 이제 뭐 한국사라던가 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현역 생활하면서 따고 이제 예비전력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전역 이제 전역하기 전에 직보반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보반을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역 때 뭐 물론 공부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업무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직보반 나와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제가 이제 4년 전에 그 시험 공부할 때랑 좀 다른데 요즘에는 경쟁률이 그 5급 시험이 어떻게 보면 더 낮습니다. 7급은 뭐 뽑아봤자 뭐 한 10명, 20명 이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장교 출신이면 예비역 소령 진급해서 예비군 지휘관을 도전하는 게 경쟁률도 낮고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조언 드리고 싶고 7급은 뭐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경쟁률이 많이 높아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개월 정도, 직보 10개월 정도 나와서 이제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한 50명 뽑았는데도 6대1인가 그랬는데 지금 한 10명에서 진짜 20명 이내로 뽑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 예비군 지휘관, 예비역 소령 진급해서 예비군 지휘관 시험 준비하는 거를 좀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경력 점수 너무 빨리 나오면 또 경력 점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예. 소령 진급을 하고 꽉 채워서 예비군 지간을 뭐 해도 좋지만 또 그거는 또 소령 때 스트레스 받아도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본인 선택인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은 직보반 나와서 공부는 해야 된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풍족하지 않다. 문제는 없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가족이 뭐 조금이나마 뭐 알바라도 하던가 아니면 뭐 하여튼 직장을 가지면 가장 좋긴 한데 외벌이는 좀 힘들다. 근데 살 수는 있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외벌이는 쉽지는 않다. 근데 뭐 나중에 소봉 쌓이고 하면 뭐 외벌이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 지금보다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 승진만 하지 않으면 근속 승진, 이렇게 근속 승진으로만 하면 뭐 충분히 처음에 간 지역에서 정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뭐 시기가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제가 본 사람들은 그쪽에서 처음에 본인이 희망하고 정착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간 친구들은 다 근속 승진을 하는 걸로 좀 마음을 다 먹었고 거기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교관이랑 정착과정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편성만을 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정답과정, 그다음에 교관순으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답과정, 편한 수는 정답과정, 뭐 행정, 교관인 것 같은데 정답과정 가면 너무 무리할 것 같아서 뭐 그래도 사람 북적북적하고 제 성향이긴 한데 사람 북적북적하고 뭔가 조금 운동도 같이 이렇게 일과 시간에 할 수 있고 해양들이랑 같이 뭐 운동하는 거를 또 제가 좋아해서 현역 부대에 있는 편성관으로 올 것 같고 뭐 난 몸이 무조건 편한 게 좋다. 그냥 일 안 하는 게 좋다 이러면 정략과정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진짜 아예 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거나 뭐 난 또 필드 출신 필드가 적합하다. 통제하는 게 좋다. 그냥 아예 행정적으로는 안 하고 싶다. 왜냐면 현역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교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뭐 제가 지금 계속 뭐 편한 거랑 그다음에 제가 순위 매겼던 거에서 교관을 3순위로 했는데 교관이 무조건 안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 성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편성만 하면서 훈련대 승진해가지고 훈련대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진한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한 대여섯 명 있는데 다 편성만 하면서 이제 승진해서 훈련대 교관으로 간 사람들인데 다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너무 뭐 이제 행정 안 해서 좋다.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냥 뭐 쳇바퀴 굴러가듯이 예비군들 통제만 사고가 안 나게 잘 하면 된다. 어, 너무 만족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훈련대 교관이 제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임용하기 전에 이 시험 준비를 하면 기본적인 법령 같은 거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예비군법, 그다음에 병역법, 통합방위법, 이제 조직편성 훈련,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하고 오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다 뭐 준비가 된 거고 일단 그거 공부하는 것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 공부해서 합격하시면 기본적인 소양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더 공부를 해서 와라? 그거는 저도 와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인수인계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바퀴만 돌아가면 어떻게든 다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소위대 수준으로 들어와도 행정을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공부하는 게 임용하려면 이제 합격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그 법령 공부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임용되려면 합격하려면 결론은 그 동원 저도 준비 못했었는데 동원 관련된 그 직무를 현역 때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 전역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현역 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뭐 대대 동원 과장 지역관리사단에 그다음에 여단 동원 장교 여단 동원과장 뭐 해도 되고 또 사단의 그 인원 동원 장교 통합방 이지원 장교 뭐 이런 사람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잘 보시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직책을 할 수 있으면 해라. 저는 뭐 가산점을 받지도 못했다. 그리고 한국사 무조건 따셔라.
저는 한국사를 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근데 그걸 땄으면 아마 제가 2명 중에 1번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국사 요즘에 안 따면 거의 안 된다. 뭐 단정짓긴 하지만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 6분 참모총장 아니면 3스타 진짜 최소 3스타 표창은 받으셔라. 국방부 장관 받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참모총장 3스타라도 받아라. 일단 와서 적응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송부에 일반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병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여자 공무원들도 오기 때문에 와서 그 군 조직에 대한 문화, 군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업무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성실하기만 하면 자기가 난 안 하겠다, 난 공무원이니까 배째야지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그래도 다 적응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공무원한테 뭘 준비해와라 뭐 그런 거는 제가 뭐 조언을 드리기에는 뭐 조금 잘 생각 안 나고 그냥 와서 그냥 사람들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현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저녁 준비를 할 때 그래도 조금 현명하게 저녁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추천하는지. 뭐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만약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표창 또 높은 응격으로 좀 욕심을 조금 부려서 그래도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높은 응격 표창을 받아라.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 미리 취득해라. 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전역하기 전에 집보 나오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뭐 카페 예준모 카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뭐 학원 이런 것도 또 많이 알아보고 주변에 또 많은 주변에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같이 뭐 얘기하면서 소통도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얻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표창도 잘 챙기고 자격증 따고 정보를 많이 얻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구상을 잘 해놓고 그러고 과감하게 던져라. 짚고 나와서 집중해서 해라. 현역 때 공부하려고 물론 해도 좋은데 그냥 제 기준에서는 맞진 않다. 그 노력 대비해서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급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제 장교 출신이면 예비역 소령 진급해서 5급에 도전을 해봐라.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물론 페이도 7급보다 5급이 훨씬 세고 근데 페이보다는 일단 합격하는 게 우선이라서 만약에 지금 7급 경쟁률이 엄청 낮고 5급이 세면 7급을 준비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합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급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5급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쟁률 고려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급 그 임용하고 나서도 호봉 시간 지나면 호봉 쌓이고 근속 승진하면 6급 뭐 한 20호봉 넘어가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돈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합격률을 경쟁률을 보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군생활에 대한 의지가 있고 내가 나중에 중령 대령 진급하기 위해서 가족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욕심을 가지고 한다면 할 그게 있다면 그냥 당연히 전역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족이냐 진급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무조건 반비례하는 건 아닌데 가족도 챙기면서 진급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대신 나는 가족이랑 그 이제 내 진급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가족이 우선이고 가족을 조금 더 챙기고 싶다. 가족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싶다. 그러면 과감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전역하기 전에 준비하고 과감하게 전역해도 되지 않을까. 이 시험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3년에 2번이고 총 6번 시험의 기회가 있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다만 평정 관리를 무조건 잘해야 된다. 시험 100점 받고도 평정 잘 못 받아서 100점 받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평정 관리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차 평정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2차 평정이면 이제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1차 평정만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서 위에 상급자한테 밑보이지 않으면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군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추세 그 예비전력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준비하는 거다. 군생활을 일단 잘해야 된다. 1차 평정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군생활하면서 공부하지 마라. 일단 군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상급자가 자기 예비전력 공무원 준비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새끼 아직 뭐 전역도 안 했는데 공부하고 있네. 괘씸해서 평정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밉보이는 행동을 하면 안 돼. 평정 잘 받아. 그럼 될 것 같습니다.